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성적을 반드시 올려드리는 저는 모두공의 이열입니다. 얘랑 똑같이 한번 해봤어요. 이열입니다. 자, 공무원 영어 종결자 이실 찍고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헷갈리실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PPT를 똑같은 걸 쓰고 있거든요. 23년도 이실 찍고하고 24년도 이실 찍고 OT에 PPT가 똑같습니다. 지금은 24년도 이실 찍고 OT를 갑니다. 자, 왜 PPT를 재활용했냐? 저는 PPT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PPT로 이제 어떤 생각을 전달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작년도 이실 찍고 OT를 보면서 내가 이거보다 더 잘 만드는 거가 쉽지 않다. 23년도를 이기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OT는 23년도 내용을 상당히 많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얘기는요. 제가 23년도보다 못나서가 아니고 23년도에 과도하게 잘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제 또 1년이 지났고 24년도 시험을 대비할 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조금 바뀐 것들이 있어서 같은 포맷이지만 이야기는 조금 더 발전시켜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실직고라고 하면 공무원 영어 종결자이고요. 이열 영어의 어떤 시그니처이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열, 이실직고 두 개를 거의 동급으로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질문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실직고 24년도는 언제 시작하나요? 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실직고라는 강의를 찍을 때 항상 작년도 강의를 이겨야지 라는 생각으로 찍습니다. 22년도에는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찍었어요. 근데 23년도는 22년도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24년도는 23년도를 이길 거예요. 제가 이길 것 같아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23년도 강의가 못나서가 아니에요. 22년도 강의가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제가 다만 조금 더 발전해서 그래요. 자,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발전하고 있나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어느 순간 그냥 매해 시간을 조금씩 흘려보내는 거에 익숙해집니다. 근데 기억을 되돌려 보세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땐요. 1년에 한 번씩 최소 학년이라도 올라갔죠. 그래서 1학년, 그 다음에는 2학년, 그 다음에는 3학년. 그죠? 중학생이었다 그러면 3학년이 끝나면 졸업을 해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그렇게 계속 발전을 강제로 하고요. 그리고 변화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어느 순간 1년이 지났는데 작년보다 더 뛰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1년이 지났는데 작년보다 조금 더 못하거나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나요? 네. 물론 대학을 막 졸업반에 있거나 대학을 갓 졸업하신 분들은 내가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요. 더 이상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내가 자동으로 성장하는 그런 거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나는 더 성장해야지, 더 발전해야지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돼요. 특히 공부하시는 분들이요. 공부는 몇 년 동안 해야 될까요? 무조건 올해 합격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지금이 23년도 7월이에요. 오리엔테이션을 찍고 있는 게. 자,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게 뭐 여러분이 언제 클릭할지 모르니까요. 예를 들면 23년도 11월일 수도 있고 12월일 수도 있고 24년도 1월일 수도 있어요. 이실직고가 좋다니까 OT나 한번 들어볼까? 언제 하시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언제 보시더라도 무조건 이번 시험에 합격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적어도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은 최고 효율로 공부할 수 있어요. 됐죠? 갑니다. OT 순서입니다. 공시 영어를 들여다볼게요. 공시 영어라는 건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대체 이실직고 영작한다는데 영작이라는 게 대체 뭐야?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수강평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 다음에 학습 계획을 짜고요. 문장 만들기 게임을 하고요. 스스로 질문하고요. 이런 다채로운 컨텐츠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가볼게요. 자, 공무원 영어 한번 들여다볼게요. 실제로 시험에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문제. 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맞는 문제일까요? 의외로 많이 틀릴까요? 의외로 많이 틀립니다. 됐죠? 의외로 많이 틀려요. 자, 이런 문제를 볼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얘를 단어장에서 내가 봤는데 얘 동의어가 얘였어. 아, 그럼 답은 1번. 자, 요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푸는 건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하나 산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면 요 뭐 시계를 제가 시계줄을 하나 샀어요. 시계줄을. 자, 시계줄을 샀는데 얼마일 것 같아, 시계줄? 시계줄 얼마일 것 같아? 아, 관심 없어? 알았어. 제가 이 시계줄을 9,900원을 주고 샀어요. 됐죠? 근데 내가 9,900원을 주고 샀는데 똑같은 시계줄을 어떤 사람이 8만 원 주고 샀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는 기분이 어떻고 8만 원 주고 산 사람은 기분이 어떨까요? 완전히 똑같은 거야.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공장에서 똑같이 만들었어. 근데 어떤 거는 만든 사람이 직접 팔았고 어떤 거는 중간에 사기꾼이 붙어가지고 뻥튀기가 됐어요. 자, 나는 무슨 생각이 들까? 와, 다행이다. 얘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라는 생각이 들겠죠. 겁나 열받아야 돼요. 됐죠? 제가 말해주고 싶은 건 이거예요. 공무원 영어에서 물어보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이렇게 풀어서 맞춰도 됩니다. 근데 이실직고를 공부하시고 이걸 풀면요. 9,900원의 노력과 9,900원의 어떤 시간 투자로 여러분이 정답을 맞추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베리의 동의어는 체인지지요 라는 기존의 방식, 기존의 절대 다수가 하고 있는 그 동의어 암기 방식, 방대한 양의 어떤 공부를 요구하는 그 방식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푸셨으면 똑같이 체인지라는 답을 찾았지만 여러분들은 8만 원, 10만 원, 20만 원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 단어장에 요거 2개 들어있는 거 봤어? 아니겠죠? 기본적으로 요런 단어가 3,000개 정도 들어있다고 합시다. 됐지? 3,000개여도 최소야. 그리고 3,000개의 요게 들어있으면 그분은 뭐라고 할까? 내 단어장에서 어휘가 100% 적중했다 이럴 거예요. 자, 이 3,000개 단어에 동의어 반의어가 몇 개 들어있을까요? 최소 3개에서 4개. 몇 개를 외워야 저걸 맞추는 거야?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세요. 불필요한 단어를 너무 많이 외웁니다. 시험에는 아주 단순하게 나오는 걸. 그치? 그럼 진짜 필요한 능력은 뭐예요? 그냥 이 문장 읽고 해석할 수 있으면 돼. 그게 되는 게 이실직고예요. 그냥 읽고 해석해서 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읽고 해석해서 푸는 게 이실직고인데 읽고 해석할 생각을 안 하고 동의어 반의어 다 암기할 생각을 하고 있어. 절대. 앞으로 여러분들 이런 뭐라 그러지? 눈탱이 맞았다 그러나? 이런 바가지 쓰는 일 없도록 해드릴게요. 저를 만났으면 여러분들 정말 뭐라 그러지? 그 사이트에서 비교해서 온라인 최저가로 합리적으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정답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문제를 맞추는 데 필요한 최소의 노력, 가장 합리적인 노력으로 가장 확실하게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 능력, 그 실력을 기르는 강의가 이실직고입니다. 알았죠? 이런 거,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이런 문제가 이제 문법 문제로 나옵니다. 문법 문제가 나올 때 보통요, 여기에 문법 포인트가 몇 개가 들어있냐면요. 일단 asked, 요 ed가 들어있죠. 그러면 이게 능동이냐 수동이냐 요걸 설명할 때요. 과거 분사. 굉장히 거대 담론으로 나가요. 그죠? 그 다음에 ask me why, 이게 몇 형식이냐? 그죠? 4형식이냐? 5형식이냐? 그죠? 형식이론, IODO. 그 다음에 여기 why I keep coming, 여기
주어 동사 간접 의문문 어순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keep ing라는 수거 같은 것도 들어있죠. 자, 하나의 문장을요 문법으로 찢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몇 개의 지식이 쌓여야 내가 좀 알았다라는 느낌이 들까요? 여기에 지금 들어있는 거 하더라도 여러분 과거 분사, 현재 분사 차이 다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문장의 오형식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간접 의문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keep이 만드는 그 수거들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문장의 문법을 안다라는 느낌이 들죠. 이게요. 9,900원에 살 수 있는 걸 20만 원 주고 사는 바가지 쓰는 호구 잡히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당 잡혀서 됐어? 다른 선생님들을 그냥 먹여 살려주고 있는 최악의 루트의 시작인 거예요. 이실직고는요. 그냥 이 문장을 쓰도록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문장을 쓸 거예요. 알겠어요? 이 문장을요. 하나하나 문법으로 끊어서 포인트 정리하시면요. 정말 공부가 끝이 없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여러분한테 두꺼운 책을 외워라 라고 말하기에 되게 좋아요. 가스라이팅 하기 좋단 말이야. 근데 이 문장을 실제로 여러분이 영작을 한번 해보시잖아요. 영어로 한번 글을 써보잖아요. 그러면 이 문장은 되게 단순하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불필요한 문법과 필요한 문법, 시험에 나오는 거랑 안 나오는 거 한 번에 싹 정리할 수 있어요. 그게 이실직고가 가지고 있는 최대 장점이고요. 그렇죠? 합격생들이 많이 나오는 비결이고요. 그리고 솔직히 사타에서 1타로 올라오는데 주위에서 뭐 가만 내뒀겠니? 근데 그렇게 흔들어도 안 흔들리고 올라올 수 있었던 굉장히 큰 원동력이에요. 왜? 이걸 실제로 쓸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건요. 진짜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수업을 들은 사람이 내가 단순 지식이 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능력이 생겼네? 라는 확신이 들고 실제로 그 능력이 생기니까. 제 재산은요. 수강생밖에 없어요. 제 재산은 제 강의를 듣고 실제로 진짜로 영어가 늘어서 교수님 방식이 무조건 맞아요. 그러고 정말 목숨 걸고 저를 지켜주는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맞죠? 그분들이 제 재산이에요. 됐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다고 수호대가 되어달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냥 합격해서 합격생이 되어주세요. 알았죠? 이제 수호는 많이 해주세요. 저를 지켜주시는 분이 이제 많이 계시니까 그냥 여러분이 합격하시고 저 사람이 사기를 친 게 아니다. 정말 9,900원에 팔고 있다. 알았죠? 비싼 걸 싸게 판다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 짭퉁 아니야? 짭퉁 아니니? 근데 원가가 9,900원에 파는 게 맞는데 사기꾼 놈들이 그거를 8만 원, 15만 원을 뻥튀기 쳐놔서 그냥 내가 제대로 된 금액에 판매한다 이 말이야. 공부를 아예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딱 요구되고 딱 합리적이고 딱 필요한 것만 하라 이 말이야. 됐죠? 영작 지문이 나와요. 영작 문제가. 어떤 분들은 이래요. 이것도 문법이에요. 그지? 이런 건요. 뭐 노수너 어찌고가 시험에 나왔네 저짜. 이런 건 이실직고에서 그냥 다 쓰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실직고라는 책을 낸 후로 이제 3년 차인데 이실직고라는 강의가 나온 후로 문법에 이실직고에 없는 내용이 출제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왜요? 모든 기본서, 문법 이런 거 다 합쳐져 있는 건데 모든 선생님 중에 내 강의가 제일 얇고 제일 적어. 알았지? 근데 그 안에 내용 다 들어있어. 왜일까요? 저는 어떻게 출제하는지를 알아요. 왜 그렇게 출제하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제 수업 듣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학생들도 알게 됩니다. 알았죠? 기출 분석 노트라는 강의가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면 왜 이실직고를 할 수밖에 없는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알았죠?
이건 뭐 독해 문제인데요. 이렇게 독해 문제도 이것도 이실직고를 보시면 다 되는 거예요. 뭐 저 사람은 입만 열면 이실직고를 하래. 아니 이실직고 OT니까 그렇지. 영작 도대체 뭐냐? 제가 영작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하길래 이렇게 할게요. 실제로 글이 써지는, 즉 자기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그 다음에 시험에 출제되는 순서대로 정리한 최중요 우선순위 문법이에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알겠죠? 저는 문법 공부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저는 여러분들 문법 공부하지 마시라고 해요. 왜요? 그놈의 여러분이 문법이라고 생각하면 떠올리는 그 거대한 성을 쌓는 학습법 있죠? 팔품사이론, 오형식이론,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구문 가정법. 그러한 책의 문법은요, 정말 난잡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공부의 효율을 늦추는 아주 나쁜 방법이에요. 왜냐면 영어를 전공하고 영어를 전문으로 할 사람들은 그렇게 배워야 되는 거 좋아요. 선생님들이 다 그 순서로 배웠거든. 나도 그렇게 배웠어.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너도 그렇게 배워야 된다는 건 좀 너무 못된 심보 아니야? 왜? 너가 그걸 그렇게 배운 이유는 너가 영어 선생님이 되고 싶으니까 그렇게 배웠겠지. 근데 내가 되고 싶은 건 공무원이고 내가 원하는 건 이번 생애가 아니고 이번 연도에 큰일 날 뻔했네. 이번 생애는 아니야. 이번 연도에 영어를 100점 맞고 이번 연도에 영어를 빨리 끝내서 시간을 벌어서 이번 연도에 전과목 점수 올려서 이번 연도에 합격하고 싶다고. 근데 네 마음속으로 예쁜 영어라는 그림을 그려놓고 나를 그 틀에 껴맞추려고 하지 마. 네가 날 붙여줄 것도 아니면서 네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도 아니면서 내 영어 실력을 네 맘대로 빚으려고 하지 말라고. 시험에 나오는 순서대로 가르쳐 달라고. 왜 그 말을 못해? 됐어?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시험에 나오는 순서대로 해드릴게요. 들으면 무조건 글이 써지게 만들어 드릴게요. 들으면 물론 나는 쉽다고는 안 했다. 알았죠? 힘들죠. 중요한 순서예요. 9,900원은 내야 돼. 공짜가 아니야. 알았지? 근데 여러분이 최고로 덜 헤매고 최고로 빠르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순서대로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시험과 맞는 영어 체질을 만들어 드리도록 저는 강의를 구성했어요. 잘 썼다? 실제로 글이 써지는 활용 가능한 시험에 출제되는 순서대로 정리한 최중의 우선순위 문법이에요. 저는 문법을 해드릴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류의 문법 커리큘럼 다 제거해버려도 이실직고 하나면 문법 다 돼요. 앞으로 나올 모든 공무원 영어의 문법도 요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알겠죠? 왜요? 공무원 영어에서 알고 싶은 건요. 여러분들의 영어 활용 능력이에요. 결국은 영작에 필요한 문법들만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영어로 글을 써버리면 됩니다. 자, 영작 도대체 뭐냐? 뭐야, 2페이지 넘겼네. 8. 영작 도대체 뭐냐? 그러네. 영작 도대체 뭐냐? 신세계예요. 신세계입니다. 그쵸? 이거 하니까 문법이 그냥 끝나네? 문법만 끝날까요? 독해가 끝나버려요. 왜요? 영어로 글을 쓰잖아? 그러면 쓰기만 할 수 있을까? 읽어지기도 할까? 써지는 사람은 읽어집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저를 믿고 쓰는데 집중하세요. 반신반의, 아니 반도 안 믿어. 한 20% 믿고 80% 불신.
으이씨 이걸 쓴다고 되겠냐 이러면서 보면 당연히 안 늘죠. 그냥 믿어. 나 이열이야. 알았지? 쓰세요. 여러분이 쓰는 만큼 제곱으로 읽을 수 있는 거에 양이, 깊이가, 길이가 늘어나고 커지고 길어집니다. 알았죠? 영작, 문법, 독해. 그리고 어휘까지. 왜요? 어떤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 쓰이는지를 글을 써보면 완벽하게 내 걸로 알 수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사실 시험 막판에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아, 교수님 시험에 얼마 안 남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딴 거 다 필요 없고 이실직고 하나만 하세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60점이야. 근데 85만 맞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되니? 이실직고 하나만 하면 돼. 여러분 70점이야. 95점 맞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 이실직고 하나만 하면 돼. 여러분 95점이야. 근데 100점 받고 싶어. 그럼 어떡할래? 이실직고 하나만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 커리큘럼은 이실직고로 시작해서 이실직고로 끝나요. 근데 교수님 이번 이실직고는 저 기출분석 노트가 시작이던데요? 네. 기출분석 노트는요. 딱 이거예요. 너가 왜 이실직고를 해야 하는가. 네가 이실직고가 필요한 이유. 그게 기출분석 노트야. 그러니까 그래도 보고 오세요. 알았죠? 왜? 무슨 시험을 보는지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교수님 그러면 뭐 폐완어는 뭐고 독해학습은 뭐고 그 다음에 뭐는 뭐예요? 우리가 로봇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실직고만 하다 보면 타성에 젖을 때가 있어요. 지문을 다 외워버려요. 그래서 머리로 생각 안 하고 그냥 눈으로 해요. 아하하 이러고 그냥 외워서. 그러면 실력이 안 늘겠죠. 그때 여러분의 두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이실직고를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앞에 깔아두는 저 깍두기, 정구지, 정구지 아니 뭐라 그러지? 그걸 부추 요런 느낌이야. 다른 과목들은. 그러니까 다른 강의들은 다 반찬이에요. 알았죠? 이실직고를 더 잘하기 위한 반찬. 공무원 영어는 이실직고로 시작해서 이실직고로 끝납니다. 다 들어있어요. 전부가 다 들어있어요. 알았지? 다음 중 이실직고의 수강평이 아닌 것은 1. 합격의 지름길 2. 기적의 학습법 3. 저 새끼 싫어 4. 사담이 많다. 당연히 4번 사담이 많다. 정답이죠. 뭐야? 저는 사담을 하지 않아요. 제가 23년도 이실직고를 이겨야 되니까 23년도 이실직고를 다시 보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이 사람이 뭘 가르치나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라고 했나. 근데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과거의 나에게 감동했어. 왜? 그냥 하는 말이 하나도 없어. 시험이랑 상관없는 말이 하나도 없어. 내가 막 딴소리 하는 거 같잖아? 뒤로 가면 다 수업이랑 연결이 돼. 야, 치밀한데? 이런 생각이 막 들어. 저는 사담을 하지 않아요. 왜 이런 소리를 할까요? 뒤끝 있어. 뒤끝. 왜? 내가 처음 모동호회 런칭했을 때 처음 해설 강의를 찍어서 올렸을 때 처음 달린 댓글이 선생님 강의가 좋은데 사담이 많으시네요. 아니라고. 난 시험에 나오는 얘기만 해. 알았어요? 지금 다시 돌아가서 그때 강의를 찍으라 그래도 그렇게 찍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그건 사담이 아니거든. 그냥 공부를 하는데 강의가 재밌는 거야. 알았지? 사담이 없다. 저는 사담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이실직고 학습계획 짜기. 마! 뭘까요? 나 분명히 작년에 이 OT 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하지 말까요? 쫄지 마! 이실직고 수강생들의 약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막판까지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교수님, 이게 진짜 될까요? 교수님, 저는 진짜 영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교수님, 저는 진짜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교수님, 저는 정말 자신이 없어요. 자, 누구 잘못일까요? 제 잘못이에요. 제 무슨 잘못일까요? 제가 안 유명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쫄잖아요? 그건 뭐냐면 교수님, 너 듣보잡이야. 교수님, 너 어디 저 쓰레기 같은 삼류 강사가 이런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 영어 못해요. 이런 거. 자, 그런 얘기를 왜 할까요? 어디서 유명하다라는 모의고사를 풀어봤는데 점수가 안 나왔어. 그러면 내가 공부가 좀 잘못됐나? 이실직고에 문제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다른 수업을 듣는 사람들이 풀고 있는 영어 문제집을 슬쩍 구경했어. 근데 내가 모르는 게 들어있어. 그럼 이제 쫄겠죠. 아, 나도 저 책을 봐야 되는데 이실직고 너무 얇아서 나는 공부를 못하는구나 이러고 막 쫄아. 그래서 교수님, 저는 문법을 어떻게 최종 정리를 해야 될까요? 교수님, 저는 어떤 단어들을 외워야 될까요?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은 뭐 좋은 뜻으로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저한텐 그거밖에 안 들려요. 야, 듣보잡, 야, 쓰레기, 야, 삼류강사, 이걸로밖에 안 들려요.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돌아왔습니다.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창이 떠가지고 잠깐 NG가 났어요.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까먹었어요. 여러분, 이실직고를 여러분이 공부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모르는 걸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9,900원짜리를 8만 원, 10만 원, 15만 원에 사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믿어. 교수님, 그래도 너는 쓰레기 강사잖아요. 교수님, 그래도 너는 듣보잡이잖아요. 교수님, 그래도 너는 그렇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야. 여러분이 이실직고를 배웠는데 뭘 모르겠다면, 내 자신이 없다면, 내가 영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면,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와, 기출 문제들만 봐도 내 얘기가 맞는 걸 알 텐데 어디서 이상한 거를 풀고 와서는 나는 영어를 못한다. 진짜 한이 맺혔습니다. 여러분, 이실직고를 끝냈으면요, 영어 잘하는 거예요. 더 이상 저를 욕보이지 말아주세요. 알았죠? 물론 이실직고에서 모르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건 시험에 나오니까요. 자, 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500 이하 마세이 금지. 이건 올해도 중요한데 500 이하 마세이 금지가 뭐냐면 당구장에 가면 그 마세이라고 이렇게 이러고 들고 찍는 게 있나 봐요. 근데 500점이 안 되는 사람들은 마세이를 하지 마라 그럽니다. 왜냐면 제일 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도 못 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친다 그래가지고 막 당구대 그 위에 깔려 있는 거 막 그거 찢고 막 이래요. 당구대 부시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배울 때는요, 여러분, 그냥 시키는 것만 하세요. 교수님 너무 강압적입니다. 선생님 너무 독재자예요. 교수님 너무 네 맘대로 합니까?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 자체가 영작이 활성화되어 있고 보편화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게 좀 익숙하다 그랬으면 저는 여러분들이 더 깊이 있게 마음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책을 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딱 필요한 내용만 하셔야 돼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재밌거든? 그러니까 자꾸 막 애드립을 쳐요. 됐죠? 그래서 교수님, 제가 오늘 영어로 일기를 써보았어요. 쓰지 마! 교수님, 제가 오늘 뭐를 영어로 써보았어요. 하지 마! 알겠어요? 이실직고에 있는 것만 하세요. 있는 것만. 이게 하다가 영어 너무 재밌으니까 중간에 막 다른 꿈을 꾸는 거야. 난 영어를 잘해야겠다. 막 갑자기 영어로 말하려고 그러고 외국인 친구 사귀려고 그러고 막 외국 사이트에 막 영어로 댓글 달라고 그러고 그것도 됩니다만 됐어? 초심을 잃지 마세요. 우리는 공시 영어를 가장 빠르고 가장 쉽게 끝내기 위해서 영작을 가는 거야. 합격하고서 하세요. 알았죠? 합격하시고 됐어요? 공시에서 100점 맞고 합격하시고 그 후에 영어로 일기 쓰시고 그 후에 에세이 쓰시고 그 후에 영어를 많이 쓰세요. 실제로 합격하고 나서도 많이 합니다. 알았죠? 이실직고는 합격생도 많이 들어요. 500 이하 마세이 금지. 얌전히 들으면서 따라오세요. 알았죠? 알았지? 자, 이실직고 계획 짜기. 이열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제일 많이 하는 말은 뭘까요? 뿅뿅 목뿅! 뭘까? 딴 과목해. 영어 공부 시간을 줄여드리겠습니다.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 시간을 확 줄여드릴 거예요. 알겠죠? 영어 공부 시간을 확 줄여줄 거야. 불필요한 영어를 하지 마세요. 알겠죠?
제가 무슨 여러분들 드라마 정주행하시고 그 다음에 웹툰 뭐 정주행하시라고 영어 시간을 줄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영어는 잘 보는데 딴 과목을 못 봐서 떨어지는 건요.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나요. 영어는 잘 봤는데 딴 과목을 못 봐서 떨어졌다? 정말 화가 납니다. 근데 영어는 70점인데 딴 과목을 다 맞아서 붙었다? 사랑합니다. 왜? 난 영어 선생이지만 제가 내일 제일 바라는 건 내 수강생들이 어쨌건 합격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100점 맞을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딴 과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부어서 영어만 해서 영어만 잘 보시면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딴 과목을 하도록 영어 커리큘럼을 확 줄여드린 게 이실직고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실직고 하시고 딴 과목 하세요. 알겠죠? 딴 과목 해. 스스로 질문하셔야 됩니다. 뭔 질문을 해야 되냐면 강의를 하나 들었어요. 인강을 하나 들었어. 그러면 객관적으로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진짜 실력이 늘었나? 내가 진짜 뭔가를 배웠나? 양심에 손을 얹고 내가 그냥 또 모르면서 그냥 한 게 아닌가? 아는 척한 거 아닌가? 내가 진짜로 알았나? 근데 이실직고라는 강의는 여러분이 진짜로 알았나라고 고민을 하면 할수록 더 깊이 소화가 되는 강의예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수업 들으면서 자기 의심하지 말라 그러죠. 전 말씀드릴게요. 저를 의심하세요. 알았죠? 이실직고 들으면서 의심하세요. 네. 내가 진짜 는 게 맞나? 적어도 이실직고 내용 안에서만. 알았지? 어디 이상한 거 갖고 와서 이실직고 해도 안 된다 그런 소리는 하지 마. 왜냐면 그건 시험에 안 나와. 알았지? 근데 딱 이실직고 안에서 내가 이거 진짜로 할 수 있게 된 게 맞나? 끝까지 의심하세요. 저 선생이 말해준 게 내가 진짜 이걸 쓸 수 있고 이걸 읽을 수 있게 최단거리로 설명한 게 맞나? 끝까지 의심해. 난 자신 있어. 여러분이 의심하면 의심할수록 감동받을걸요? 야, 우리 교수님 이걸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구나. 우리 교수님 말한 대로 하니까 이것조차 되는구나. 전 자신 있어요. 덤벼. 들어와. 해보자. 자, 고민은 선택을 늦출 뿐입니다. 2열하고 합격할게요. 자, 마지막이에요. 강의 어떻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들어야 되냐. 이렇게 OT를 했으면 내가 당장 내일 개강해야 되잖아. 아니요. 이실직고는요. 기출 분석 노트 완강한 다음에 개강할 거예요. 알았죠? 올해 이실직고 들으실 분들은 기출 분석 노트를 무조건 듣고 오세요. 알았죠? 그러니까 교수님 이실직고 언제 개강해요? 질문하지 마. 알았지? 내가 댓글을 아주 그냥 친절하게 달아줄게요. 근데 달아주겠지만 기출 분석 노트가 끝나지 않고는 이실직고를 하지 않을 거예요. 교수님 근데 나는 이실직고 알았어요. 기출 분석 노트가 이실직고 설득하는 거라며요. 그럼 나 이실직고 그냥 할게요. 빨리 열어줘요. 23년도 2, 3직고를 찢고 오세요. 알았죠? 한 80% 정도 내용이 같아요. 알았죠? 물론 거기에서 관점의 변화와 그 다음에 문제가 기출이 늘었기 때문에 그 후에 시험이 2번이나 있었으니까 기출을 반영하거나 조금 더 책의 내용을 더 빼거나 더 얇게 하고 싶으니까 하는 것들의 변화가 있지만 23년도 이실직고는 정말 웰메이드 됐죠? 네. 제가 생각할 때 오늘의 2열에게 가장 큰 라이벌은 누구냐? 23년도 이실직고 찍던 작년의 2열입니다. 저는 작년의 저를 이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로 1회독을 하시고 됐어요? 기본 노트 끝나면 24 이실직고로 얘는 회독한다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처음은 요걸 들어. 이 교재로 이거 들을 수 있나요?
이 교재로는 이거 들을 수 있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 교재로 이걸 들으세요. 알았지? 네. 이 교재는 얘를 듣기에는 좀 중요 내용이 빠진 것들이 좀 있을 거야. 그래서 요 교재로 얘를 들을 수는 있어요. 뭐 제일 좋은 건 이걸로 이거 듣고 이걸로 이거 듣고 하는 거지. 근데 그런 게 있다? 이실직고를 처음 듣는 사람들은 책을 최소 2권 아니면 3권까지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실직고를 하다 보니까 내가 책에 쓰지 말라 그래. 절대 책에 쓰지 말라 그래. 근데 일단 처음에 공부할 때 뭣도 모르니까 그냥 불편하니까 책에 막 써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오면 내가 책에 필기를 하면 안 되는 건데 필기를 했구나. 그래서 이제 필기 안 하는 이실직고를 하나 또 삽니다. 그런 다음에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합격했을 때 이실직고에 교수님 사인을 받아야지. 그래서 사인용 이실직고를 또 사요. 그렇게까지 하지 마세요. 알았지? 그냥 23년도 건 23년도 걸로 들으시고 24년도는 24년도 걸로 들으시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알았죠? 그래서 이실직고는 아마도 기출분석 노트 강의를 좀 제가 빡세게 찍을 거라서 그거 끝나고가 되면 뭐 한 여유 있게 9월 정도 수강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거다. 그러면 23년도 이실직고를 먼저 잘근 씹어 드시면 돼요. 알겠죠? 와, 이건 OT를 그냥 강의를 해버렸네. OT를 그만큼 제 마음이 그만큼 내 마음이 그래. 알겠죠? 자, 24년도 이실직고 반드시 여러분들 잘 숙지하셔서 이실직고로 여러분들 합격하시고요. 꼭 합격수기 써주시고 우리나라를 빛낼 자랑스러운 공무원이 돼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적을 반드시 올려드릴게요. 저는 이열입니다.